자, 이 플랑 학교장 추천 네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 자꾸 이제 설명하다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오는데 이번엔 조금 더 정교하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번까지 대략 앞쪽에 가나다 수능을 했을 때 서울 근교에 있는 학교는 경희대나 고려대나 이런 학교들 쭉 설명을 드렸죠. 서강대까지. 자, 그럼 오늘은 어디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성대부터 시작을 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죠. 자, 내용 잘 들으시고요. 참조 많이 됐으면 좋겠고 시청 많이 해주세요. 일단 지금 보면 성균관대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전형 명칭 학교장 추천이고요. 인원은 356명이네요. 그죠? 그다음에 그 교과 80%, 진로 과목 정성평가 20%. 이 정성평가 20% 나온 거는요. 일단 학교가 학생부의 내용을 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빨간색으로 학업 수월성 10점, 학업 충실성 10점 저렇게만 얘기하면 모르고 모집 요강 나와봐야 되는데 지금 세특 정성평가한다는 얘기니까요. 교과 성적 말고 교과 성적 밑에 달려있는 세부능력 특기사항, 과세특이라고 하죠. 과세특 내용 보겠다는 뜻이고요. 충분히 저걸로 점수가 밀접하게 근접되어 있는, 즉 한 10명 뽑는 과에서 8, 9등, 10등하고 11, 12, 13등이 엎어지거나 뒤집어질 수도 있는 구조거든요. 자, 그러니까 한번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제한 인원, 제적 인원 4%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4% 자체는 이제 뭐 예를 들면 300명인 학교에서 12명까지 추천한다 이 정도고요. 최저 기준이 생겼죠. 뭐 영어는 3등급이니까 인문계열 같은 경우 3과목 8 정도 되겠네요. 그다음에 자연계열도 3과목 8. 탐구가 2과목이니까 쉬운 건 아니죠. 자, 그다음에 성신여대 볼게요. 성신여대 교과 90%에 출교 10% 있고요. 인문은 국수영사, 자연은 국수영과 1, 2, 3학년 전과목 반영이고요. 진로 선택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국수영탐 2과목 6, 그 다음 자연계열 국수영탐 2과목 7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종대 교과 100%입니다. 교과 100% 전형들, 근데 최저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국수영 사과, 그리고 자연계열은 국수영과 석차 등급을 전학년 이수단위 가중평균을 한다 이렇게 되는데요. 얘네는 이제 석차 등급 계산하는 방식이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이제 진로 선택 과목도 원점수에 따라서 등급 설정하는데 90점 이상이면 뭐 1등급 뭐 A 뭐 매기에서 1등급으로 처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진로 선택 과목이 성취도만 있는 게 아니라 원점수가 나오잖아요. 그 원점수 자체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90점 이상이면은 1등급으로 쳐준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자, 최저가 없으니까 생각보다 높게 올라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숙명여대 교과 100%고요. 계열 구분 없이 국영수사과 한국사 반영합니다. 석차 등급은 이수단위 가중평균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수단위 가중평균은 어려운 얘기 아니고요. 이제 단위수에다가 등급 곱하고 그걸 이용한다는 뜻이고 단순하게 단위수 반영 안 하는 학교도 있어요. 중앙대가 예전에부터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보통 이렇게 쓰여 있으면 이수 단위에다가 석차 등급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진로 선택은 잘 나온 거 3개 반영이고요. 자, 숙명여대도 되게 이제 학교에 이제 방법이 다 쓰여져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 반영 방법. 자, 그럼 숭실대 이게 뭐냐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공통 과목과 이제 일반 선택에서 나오는 등급들을 문과, 이과, 즉 인문계열하고 경상계열, 자연계열을 다 나눠서 이게 과목별로 가중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를 가중두고 인문은 이제 자연은 수학을 가중두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제한인은 없어요. 그리고 최저 있습니다. 숭실대는 예전부터 영어를 반영하지 않아요. 최저 기준에. 그래서 국수탐 2개합 6, 그 다음에 국수, 과 2개합 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면 성균관대 반영 방식이에요. 학생부 정성평가 평가 방법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학생부의 진로 선택 과목 및 전문교과의 교과를 종합적으로 정성평가한다. 반영 점수는 학업 수월성 10점, 그리고 학업 충실성 10점. 제가 볼 때 알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세부능력 특기 사항을 보는 거니까 이게 충실성이나 수월성을 볼 때 특히 수월성이라는 거는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학생이 그거를 잘 이수했다. 그러니까 세특 자체 보고서도 쓰고 그다음에 발표도 많이 하고 독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수월성이 높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프로그램이 충실히 잘 돼 있고 학생이 그걸 잘 이제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영어 같은 경우도 뭐 영어 관련된 보고서 작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발표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각종 이제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하는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학업 충실성은 뭐냐면, 뭐 전반적으로는 학업 자체를 이제 잘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겠죠. 이거를 정성평가 20%가 들어가, 20이 들어간다는 거는 교과 80이랑 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어, 경계선, 즉 1 합격선의 경계선 10명 있을 때 8, 90등 정도와 11, 12, 13등, 11, 12, 13등은 불합격인데 원래는 성적대로라면 근데 이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정성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을 때 엎어질 수 있는 그 정도의 근접전에서는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합격자들 내신이에요. 어느 정도. 이게 숙명여대에서 발표한 내신 성적인데요. 숙명여대 같은 경우 교과 평균 등급을 나타내는데 이게 최초합과 충원합의 학생들이 전부 다 합한다면 평균 냈다고 그러니까 뭐 조금 아주 그냥 명확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충원율하고 교과 등급 보면 대략적인 추세는 알 수 있겠죠.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뭐 충원 합격자까지 계산을 해서 한 거라고 그러니까 2등급 초반 정도까지 붙는데 최저 기준이 있어요. 두 과목 4등급인데 탐구 한 과목이다 이렇게. 자, 그 최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내신이 나온 거죠. 근데 이게 추천으로 바뀌고 올해는 추천 전형들이 생각보다 많이 생기고 상위 대학들도 교과 전형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약간 이거보다 더 내려가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높아요. 자연계열도 2점대 초반 정도에서 평균이 형성된다. 그러니까 2점대 중후반 정도까지 3등급 넘는 거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자연계열 역시 인문계열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게 평균이니까 문 닫고 들어간 친구들까지 계산하면 2점대 초반 중반 정도에서 형성되지 않았을까. 자연계는 2점대 후반까지 떨어지는 학과들도 있죠. 물리나 기계 시스템 뭐 이런 과들. 여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계나 물리나 기계 시스템 쪽 과들이 좀 낮은 거는 어쩔 수 없죠. 자, 이건 뭐냐면 추천 전형 지원할 때 이제 학생들을 어떻게 선발했냐인데 작년에는 이런 식으로 뭐 학교에서 선발할 때 인원들이 있고 자기가 희망하는 학교들 체크해서 내게 했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어떻게 하냐면 학교들마다 아직 정해진 건 없는데 자 이게 이 지역의 한 학교에서 만든 거예요. 그 지역에서 올린 건데 그 이 지역에서 이 학교는 어떻게 추천을 하냐 그러면 교과 위주 전형이 대부분이잖아요. 학교장 추천이. 그러니까 1과 또는 1단계에서 교과 점수가 50% 이상일 경우 교과 위주의 전형이라고 한다. 교과 100%일 경우는 각 대학의 점수 산출 기준, 석차 등급 계산을 하거나 뭐 연세대처럼 석차 등급 50%, 그다음에 표준 점수 50% 이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환산 점수를 매겨서 그걸로 순위를 결정하고 만약에 이제 예를 들면 어떤 학교는 경희대 같은 경우 4명, 5명인데 너도 나도 다 지원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순서를 정해줘야 되잖아요. 딱 그 인원만. 그럴 때 저런 방법을 쓴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교과, 비교과의 경우에는 각 대학의 교과 3 점수 산출 기준을 적용할 순위를 결정하고요. 교과 위주 전형에서 서류 점수가 포함되는 경우 교과 점수만 적용할 순위를 결정하며 각 대학의 교과 3 점수 산출 기준을 적용할 순위를 결정한다. 하지만 서류 위주의 전형,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경인교대 같은 경우, 경인교대, 그다음 서울대 뭐 이런 학교들 있잖아요. 이때는 서류 위주의 전형이니까 이런 경우는 보통 밑에 있는 기준대로 점수를 산출하는데 학교 나름의 기준이에요. 이게 그 대학의 기준이 아니에요. 학교 기준 그렇게 해서 정한다는 뜻이고 상당히 정교하게 만들었어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데요. 추천 자격이에요. 학생들 신청자 모집 시에 1인당 2개 대학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 사람당 2장을 준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사관학교랑 이공계 특성대학은 좀 제외하고요. 자, 그래서 지원하는 건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렇게 지원하는 거예요. 1인당 2회 재학생은 2번 할 수 있고요. 이게 만약에 차지 않으면 1차 추가 모집을 해서 또 모으는데 1차 추가 모집 때에는 앞에 2장을 지원했다는 거는 무시하고 성적 순서대로 지원을 해서 하나 주고 그래도 만약에 어떤 학교는 모집 인원이 적거나 아니 지원 인원이 적어서 모자라고 학생들이 충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은 채워야 되는데 10명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2차 추가 모집까지 해서 한다. 이런 뜻입니다. 정교하게 잘 만들었죠, 학교가. 자, 저런 식으로 해서 정하고요. 학생들이 신청서를 받아서 저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정하는 거죠. 제가 수다방 다음 주 월요일 날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오프라인 강의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때 설명을 드릴 때 어떻게 진행한다 얘기를 좀 하거든요, 제가.
그때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거는 이제 온라인이니까 유튜브로 찍는 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렇게 학교들 나름의 기준을 정하고요. 그 기준대로 신청을 하면 그다음에 이제 성적 전형은 성적의 대학별 산출식으로 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딱 그 인원 순서대로 자르고 그다음에 이제 서류 100% 전형은 학교 나름의 기준대로 정해서 비교과 기준이 있는 거죠. 학교가 저렇게 해서 뽑는다 이런 뜻입니다. 뭐냐면 이제 저희 수다방 때 만들 거긴 보여드리기는 할 거예요. 이게 학교별로 이제 학교의 학교장 추천 전형이 어느 정도 내신까지 붙을지에 대해서 인문 자연 제가 구분해서 만든 거예요. 자, 여기서 오늘 해당되는 학교만 보면 성균관대는 이게 1.3이거든요. 1.3에서 1.5, 1.8 정도까지 인문계열은 추천해서 합격선이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에요. 그 다음에 성신여대는 2등급 정도부터 2점대 중반까지. 자, 그 다음에 세종대도 마찬가지. 최저가 있지만 그 높진 않아요. 인원 제한 없고 성신여대는 세종대는 제한이 있죠. 숙명여대 10명 10%인데요. 최소 5명 이상은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인원이 좀 많긴 해도 그래도 어쨌든 1점대 후반에서 2등급 중반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이 까만색 짙은 색은 뭐냐면 여기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원래 작년보다는 사실은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까지 지원을 하는 게 일단 어떤가? 이거는 합격선의 추정도 있지만 지원선을 잡은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 추합을 노려서 무모하게 지원하는 거는 좀 무리고요. 이렇게 지원하는 게 어떤가라는 거죠. 숭실대도 마찬가지다. 비슷하게 잡는 거죠. 숙명여랑. 그럼 숙명여가 높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공학이고 여대이기 때문에 전체 지원 풀에서 공학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 그래서 일단 이플람 네 번째, 학교장 추천 네 번째 강의 이걸로 정리하겠고요. 제가 설명해 드린 거 잘 보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분당청소학원에 수다봉 밴드가 있어요. 분당청소학원 입시센터나 분당청소학원을 문의를 하셔서 그 수다봉 밴드를 들어가면 제가 나중에 다 올려놓을 겁니다. 이 자료들은 유튜브는 자료를 올릴 수 없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다음에 만나요.